이 사각형들을 보세요. 어느 것이 더 클까요?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 다른 흑백의 사각형들은 보통 지각에 혼란을 주지만 그걸 무시하면 초록색 사각형이 노란색 사각형보다 더 크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에릭은 경찰관입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다가 수상한 여자를 발견했어요. 호와 저택 근처에서 큰 가방을 들고 가고 있었어요. 에릭은 그 여자에게 물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자신의 집인데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친척들에게 나눠주려고 가져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에릭은 그녀를 즉시 체포했습니다. 왜죠? 눈 위에 흔적이 있어요. 발자국은 에릭과 그 여자의 발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발자국은 창문으로 이어져 있어요. 만약 정말로 그녀의 집이었다면 왜 창문을 통해 집을 나왔을까요? 따라서 그 여자는 도둑이에요. 누군가가 지역 박물관에서 비싼 그림을 훔쳤습니다. 경비원들은 건물의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로버츠 형사는 박물관 방문객들 중에서 3명의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조지는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고 하루 종일 스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헬렌은 근처에서 요가 수업이 있었고 새로운 전시회를 보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릭은 평범한 관광객으로 도시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강도를 찾을 수 있나요? 헬렌이에요. 그림을 요가 매트 안에 숨겼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작은 배낭만 가지고 있어요. 니나는 보험회사 직원입니다. 하루는 고객 피터가 교통사고 현장으로 니나를 불렀어요. 그에 의하면 바베큐 파티를 하는 곳에 도착했고 친구들은 2시간 후에 올 거라고 말했어요. 피터가 차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호수로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니나는 피터를 믿지 않았어요. 왜죠? 니나는 발자국을 봤어요. 피터가 직접 차를 호수로 밀어 넣었어요. 저녁 식사 후 억만장자 릭은 몸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의사는 독이 든 음식을 먹은 것 같다고 했어요. 릭의 사립탐정은 가정부, 릭의 아내, 그리고 요리사를 조사했습니다. 모두들 본인은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탐정이 집을 수사했고 독이 든 병과 독이 묻은 장갑을 찾았어요. 증거를 면밀히 조사한 후 그는 누가 릭에게 독을 먹였는지 알아냈습니다. 어떻게요? 장갑의 주인은 왼손잡이이고 범인도 왼손잡이입니다. 유일하게 왼손잡이인 사람은 요리사입니다. 그는 국자를 왼손에 들고 있어요. 톰과 사라는 숲을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마녀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녀는 사라를 낚아채서 으스스한 성으로 데려갔어요. 톰은 서둘러 성으로 갔습니다. 그는 마녀가 사라를 개구리로 바꾼 걸 창문을 통해 봤어요. 마녀가 성을 떠났을 때 톰은 몰래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를 구했습니다. 그는 주문이 적혀있는 책을 찾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사라를 다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묘약 제조법이 있었어요. 톰은 어느 재료를 약에 추가해야 할까요? 스네일에서 S를 빼면 네일이 됩니다. 오렌지 하트에서 T를 빼면 오렌지 헤어처럼 들려요. 그린 씨는 나이든 예술가입니다. 그는 혼자 살았지만 시력을 잃고 난 후 집에서 그를 도와줄 간호사 3명을 고용했어요. 어느 날 간호사 중 한 명이 그가 침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경찰관이 도착했고 3명의 간호사를 신문했습니다. 웬디는 그린 씨가 소설을 읽어달라고 했고 그 후에 저녁을 하러 그를 혼자 두고 갔다고 했어요. 에이미는 그린 씨와 비디오 게임을 했고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했어요. 다이애나는 의식을 잃은 그린 씨를 보자마자 경찰을 불렀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에이미예요. 그린 씨는 앞을 볼 수 없어서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없어요. 4명의 과학자가 물리학 컨퍼런스에 같은 차를 함께 타고 갔습니다. 비가 심하게 오던 날이었어요.
그들은 기다란 터널을 지났어요. 터널 안은 매우 어두웠어요. 차가 터널을 나왔을 때 티나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들은 차를 세우고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형사는 같이 차를 타고 있던 사람들을 신문했어요. 터널 안에 있을 때 무얼 하고 있었죠? 알렉스는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다고 했어요. 바비는 잠을 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 봤다고 했어요. 다이애나는 비가 오고 있어서 조심 운전을 하느라 도로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다이애나예요. 터널 안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릴리는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목이 말랐지만 근처에 호수나 강도 없었어요. 릴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인장 속살 먹기, 플라스틱 봉지를 이용해 잎에서 이슬 모으기, 아니면 더러운 웅덩이물 마시기? 선인장에는 인간에게 위험할 수 있는 독성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선인장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선인장은 숲에서 자라지 않아요. 웅덩이 물에는 아마도 박테리아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선택은 잎에서 이슬을 모으는 거예요. 빌도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라이터나 성냥이 없었어요. 빌이 불을 피우도록 도와주세요. 빌은 안경 렌즈를 이용해서 햇빛을 마른 풀로 모은 다음 불이 붙기를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면 나뭇가지를 서로 문질러서 불을 피울 수도 있지만 이건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밥은 3개의 문이 있는 으스스한 지하실에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각각의 문 뒤에는 여자가 있었어요. 밥이 안전한 문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동물의 발톱 자국이 보이나요? 이 문 뒤에는 야생동물이 있어요. 그리고 2번째 여자도 안전해 보이지 않아요. 머리에 거미가 있어요. 3번째 여자가 제일 안전해 보여요. 비록 마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요. 킴과 스테이시는 숲으로 하이킹을 갔습니다. 밤이 돼서 하이킹을 멈추고 스테이시는 베리를 따러 갔어요. 갑자기 마녀가 어디에선가 나타나서 스테이시를 돌로 만들어버렸어요. 킴은 걱정이 돼서 스테이시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신 마녀와 마주쳤어요. 내가 네 친구를 돌로 만들었어. 올바른 돌을 찾아서 이 약을 부어. 그러면 내 친구가 인간으로 돌아올 거야. 마녀는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킴이 스테이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진짜 큰 돌 밑에는 잔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라는 돌이 된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밑에 잔디가 약간만 있는 돌이 필요합니다. 짜잔! 제리의 생일이었어요. 그는 대학 친구들을 대접하기 위해 초콜릿 케이크가 든 큰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수업이 거의 끝났을 때 제리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축하하고 간식을 나눠 먹을 생각에 매우 흥분했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상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케이크를 다 먹었는지 제리가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이 여자가 좀 수상해 보이네요. 뺨에 묻은 게 이 초콜릿인가요? 여러분의 색 감각을 테스트해 봅시다. 녹색을 만들려면 어떤 색을 섞어야 하나요? 정답은 B입니다. 주황색을 만들려면 어떤 색을 섞어야 하나요? 정답은 B입니다. 분홍색을 만들려면 어떤 색을 섞어야 하나요? 정답은 A입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우리는 조씨가 블랙홀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동료 질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조씨는 우주정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날은 만우절이었고 우주비행사들은 질에게 장난을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사는 경찰관에게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비싼 그림이 침대 위에 걸려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여기서 뭐 만진 거 있나요? 그리고 리사가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경찰관은 리사의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집을 둘러보고 그녀를 사기죄로 체포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불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벽에서 그림을 떼었다면 침대 위에 올라갔을 거예요.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선인장 몇 개가 있는 사막, 사과 하나와 물 한 잔이 있는 화창한 초원, 그리고 날카로운 바위, 양동이 하나, 유리잔 하나, 그리고 몇몇 비닐봉지가 있는 해변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장소를 선택할 건가요? 사막에는 물이 없고 선인장은 독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과 1개와 물 1잔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변은 좋은 선택입니다. 바다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고 해변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여 마실 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컵을 양동이에 넣고 바닷물을 붓고 비닐봉지로 닫고 가운데에 작은 돌을 놓으세요. 그런 후에 햇빛에 잠시 놔두면 신선한 물이 생깁니다. 프레드 형사는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들에 따르면 그는 독살될 뻔했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헬렌, 닉, 제인, 댄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프레드는 달력에 있는 숫자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12, 4, 11. 누가 그를 독살했나요? 댄이었어요. 프레드는 메달의 첫 번째 글자를 사용하여 이름을 암호화했습니다. 켈리와 사라는 파자마 파티를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사라는 데이트 앱을 열고 켈리에게 새 남자가 보낸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라는 켈리에게 좋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앤드류가 방금 새 차를 샀고 사라를 태워다 주겠다고 했어요. 릭은 공항에서 사진을 보내왔고 상사가 그를 출장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윌은 시골집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릭은 주머니에 2장의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윌은 혼자 살지 않아요. 전화기 2대와 선글라스가 테이블 위에 있어요. 켈리는 앤드류를 선택해야 합니다.